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북이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오는 12일에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모처럼 남북이 대화에 나선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경색 국면의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한 실무진들이 당국 간 대화를 중단한 지 2년 4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9일과 10일 1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남북은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장관급 규모의 회담을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회담의 공식 명칭은 남북 당국회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 현안들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 등 내부 매체를 통해 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무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수석 대표의 지위와 회담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남한은 6일째 통일부 장관에 맞게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상급 당국자가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은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왕 내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의 의제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 내용을 고려해 남북 당국회담을 기존 장관급 회담과 별개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회담의 개최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2월 3차 핵실험 강행,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더 이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화 재개를 꾸준히 강조해온 한국교회는 이번 남북한 회담 재개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한 양측이 겸손하고 인내하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결과물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남북 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필요한 개성공단, 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또 평화체제 이런 포괄적인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 장관급 회담이 성공적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원칙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하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논평을 발표하고 남북 당국이 융통성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창조적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 등의 계승도 주장했습니다. 이번 남북 당국회담을 위해 북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서울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이 그동안의 긴장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CCA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간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세계교회가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홍콩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 성명서의 초안은 한반도 정전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한반도가 사실상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남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WCC 제10차 부산총회에서 채택될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위해 자료로 활용되며 WCC는 조만간 국제회의 선언문 최종본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UN 산하 WFP 세계 식량 계획 이사회가 오는 7월부터 북한에서 진행할 새로운 식량 지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이탈리아 로마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년간 북한 주민 24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대북 지원 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약 1억 3,700만 달러의 예산으로 20만 6,800톤의 식량을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와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190만 명의 어린이에게는 영양 비스킷이, 임산부와 수유모 약 50만 명에게는 출산 후 1년까지 특별 혼합식이 제공될 예정이며 식량 지원은 자강도를 제외한 8개 도와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해 식량 상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량 지원 지역과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아온 60항쟁이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60항쟁을 통해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60항쟁의 의미와 과제를 곽영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1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킵니다. 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정권의 한계를 메우려는 듯 친서민적 물가 정책과 프로야구 출범, 중고교 두발 자유화 등 유화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삼청 교육대 운영, 언론 통폐합, 민주 인사에 대한 불법 체포와 고문 등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치를 펴나가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1986년 노동운동을 하던 여대생을 성고문한 부천 성고문 사건, 1987년 1월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 등이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로부터 대통령 직선제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6월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6월 한 달 내내 지속됐습니다. 26일에는 전국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고 3,400여 명이 연행될 만큼 전 국민적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당시 민주화 지도자들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던 장소가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였을 만큼 한국교회 또한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군부 독재 정권은 결국 무릎을 꿇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분열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군부 정치는 이어졌지만 60민주항쟁은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 신장, 언론 자유, 지방자치 등을 이룩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26주년 60민주항쟁 기념 토론회에서 정성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60항쟁으로 우리 사회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정치, 의식, 생활 등 세밀한 곳에서는 민주주의적 토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생활 중심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주의 토대로서의 회의, 민주주의 시민교육 이거를 엄청나게 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과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쭉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시기가 오거나 또는 아주 좋은 시기가 오면 이게 또 와해가 될 수 있겠다. 정형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예전에는 국가 권력의 횡포가 특히 심했지만 오늘날에는 기업, 지자체, 언론, 가불관계 등 사회 곳곳에 비민주적인 권력이 만연해 있다며 이런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0도, 10도 모두 행복하게 사는 사회의 질서, 규칙, 삶의 태도 이게 뭐냐? 누가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 즉 그 90과 가까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미 답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성인데요. 현장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60항쟁. 그 값진 열매로 우리 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제도적 민주주의 질서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60항쟁의 의미와 그 정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새역사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교단의 역사적 전통과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기장총회 새역사 60주년 기념 예배에서 배태진 총무는 기장총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의 가치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60년의 역사 속에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신대학교 문동환 명예교수는 설교에서 생명, 정의, 평화가 모두 어우러졌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며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총회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날 발표한 새 역사 60주년 선언서를 통해 지난날의 인권, 민중, 여성, 통일, 환경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과거 60년을 성찰하며 교단의 정신과 역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1953년 6월 10일 제38회 호원총회를 소집하고 선언서를 발표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성공회 대주교가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결혼에 대해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형식을 만들어내고 사회 전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웰비 주교는 전통적인 결혼이 철폐되고 제정이 되고 있다며 법안에 따른 새로운 결혼은 동성과 이성 간 분류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영국은 2015년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정부 차원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로마 가톨릭교회와 영국 성공회를 비롯한 교단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 검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윤기 원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02년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 2만 4천 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매입토록 지시해 교회에 15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 원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 원로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며 당회 산하위원회와 실무부서가 모든 업무를 검토, 결정하고 당회장의 결재는 형식적 의미가 강하다며 조 원로 목사의 혐의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기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확대해 좋은 교회상을 제정합니다. 기윤실은 선교와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모범이 되고 있는 교회들을 발굴 심사해 올 연말부터 시상할 예정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희년함께, 한뜻교회 등 기독교 단체들이 가칭 주거권 기독연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의 뜻을 함께하는 교회와 단체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0여 개 기독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포럼이 오는 27일 9차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 준비위원회는 올해 주제어를 청년으로 정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아동들을 위한 워터포 차일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12월 31일까지 계속되며 거리 캠페인이나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힘드셨을 텐데요. 다행히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동풍이 불면서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이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 중반까진 많이 덥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에 다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